봉암유원지 예식장 주민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개인 서명의 상당수가 본인 동의 없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담한 주민들이 줄줄이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멸치 수협이 생긴 지 100년 만에 수협과 중매인들의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경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연을 열지 못한 진주시립교향악단이 내일 4년 만에 신년음악회를 열고 시민들을 만납니다. 송도근 사천시장이 사천읍 고가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주민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보도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개인 서명의 상당수가 본인 동의 없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가담한 주민들이 줄줄이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봉암유원지 예식장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와 있는 주민은 모두 776명. 주소와 연락처, 서명까지 필체가 똑같아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한 달간 수사를 벌여 개인 서명의 상당수가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봉암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 심지어 주민까지 나서 서명 위조에 동참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위원장 조모 씨와 통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서명 위조에 가담한 통장과 주민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다니면서 안 계시는 분들은 제가 사인을 했다 보는 걸 제가 시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명을 하는 과정에 주소와 연락처도 함께 적은 것으로 미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예식장 대표와 서명 위조에 가담한 주민들의 은행 계좌도 추적해 주민 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 예식장 경사도가 높아 안전의 위험성이 제기될 때마다 예식장 건립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주민 동의서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민 동의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창원시는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이 정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창원시가 이제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남 시민주권연합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시식 시민주권연합 대표는 유원지 내 예식장 허가를 받기 위해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고 경사도 분포도까지 조작했는데도 허가가 난 배경에 특혜가 있었다며 예식장 사업자 이모 대표와 창원시 공무원, 전 봉암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예식장 경사도 분포도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멸치 수협이 생긴 지 꼬박 100년째라고 하는데 수협과 중매인들의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경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첫 경매가 열린 지난 2일, 멸치 수협을 찾은 중매인들이 경매를 거부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협이 올해부터 1.5kg 상자 대신 1kg짜리 상자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중매인들의 반발로 1월 초 멸치 경매가 사흘 동안 중단됐습니다. 멸치 수협 100년 동안 경매 중단은 처음입니다. 상인들과 일부 선주들이 왜 반발하는지 들어봤습니다. 1.5도 양이 작다고 샀거든.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 불평이 아니겠습니까? 식당 같은 데 하는 사람들은 양이 많은 걸 좋아하고. 일 자체가 뜨대져요. 박스가 작아지다 보니까 포장하는데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경매하는 속도도 많이 느린 거고. 그럼 지금 중매도 적응이 안 되니까 호가도 잘 안 내니까 결국 경매사가 호가를 불러가면서. 수협과 중매인들이 합의 끝에 1.5kg과 1kg 상자를 모두 처리하기로 하고 경매를 재개했지만 멸치값은 폭락했습니다. 올해 첫 경매에서 1.5kg 멸치는 8,640원에 팔렸고
1kg짜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47원에 팔려 중매인들의 외면을 받았고 1kg 멸치가 등장할 때마다 경매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5,500이면 이게 8,000원입니다. 안 삽니까? 멸치 수협은 유통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챙기는 수익이 갈수록 커진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킬로그램 단위 판매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량 포장으로 원하고 있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유통의 마진 폭을 줄이려고. 멸치 수협은 3.75kg 상자를 1984년 3kg으로 바꾼 뒤 2000년과 2008년 각각 2kg과 1.5kg으로 멸치 상자를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상자 크기를 줄이면서 가격이 폭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경매 중단 사태가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진주시는 문화예술도시를 자처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려 4년 만에 신년음악회가 열려 시민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이 신년음악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정기 공연을 마지막으로 4년 만에 시민들과 만나는 만큼 연습실엔 긴장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에 오르는 신년음악회는 유한 스트라우스 오페레타 박쥐 서곡과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 친숙하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원으로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립예술단이 정상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좋은 공연을 통해서 연주할 수 있어서 되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립예술단은 지난 2015년 진주시가 기량 향상을 이유로 연주자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한 것이 발단이 돼 단원 해촉과 지휘자 공석 사태를 빚어왔습니다. 때문에 한 달에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공연을 열지 않아 시민들의 눈총을 샀습니다. 진주시도 예술단의 내부 갈등을 탓하며 운영 정상화엔 소극적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처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엔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해체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수순을 밟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주시는 전용 연습실 확보에 이어 단원 확충과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잊혀져왔던 시립예술단의 그 존재를 좀 부각시키고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진주시립예술단은 올해 모두 14차례의 정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 유일의 시립예술단이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듯 시민들은 4년 만의 재회에 전 객석 매진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송도근 사천시장이 사천읍 고가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찬반 논란을 의식한 듯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근 사천시장과 사천읍민과의 새해 대화의 자리. 지역 내 뜨거운 감자인 국도 3호선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고가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제시됐습니다. 우리 각 공무원들, 지원인들 전부 협조해가지고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회도로나 도로 확장 이런 다른 안에 대한 그런 연구도 있으신지 아니면 무조건 고가도로 하나만 딱 놓고. 송도근 사천시장은 국도 3호선 공사는 사천시가 교통개선 대책을 요청해 국토관리청이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며 주민들의 반대가 많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도공사의 권한은 전적으로 국토관리청에 있지만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천읍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천읍민의 대다수가 그와 같은 고가도로가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습 체증 지역인 사천읍의 교통소통 대책 수립은 송 시장의 지난해 지방선거 주요 공약입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계획은 오는 5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까지 사천읍 수서고리 교차로 주변에 635m의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천시가 고가도로 건설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해를 넘겨온 찬반 논란이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MBC 경남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올해를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를 크게 늘리고 근현대사 기념사업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창원시는 올해 시무식을 경제 살리기 대책 보고회로 대체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산업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산업을 혁신하는 혁신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들을 또 어떻게 가져오느냐. 부마항쟁 40주년,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마산항기항 120주년을 맞아 근현대사 정신을 선양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첫째 아이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창원형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교복을 무상으로 시에서 제공을 합니다. 올해부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 부담분 일부를 저희 시가 부담해서. 새 야구장 명칭 선정처럼 새로운 계기들을 통해 창원 마산 진해의 화학적 통합에 힘을 쓰겠으며 갈등을 겪는 현안은 공론화를 통해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산면 레미콘 공장과 관련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여러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들을 다 수렴함으로써 잘 해결된 그런 벌써 모범 사례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은 재정 분권이 핵심이며 지정이 되면 창원의 역동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의령군 지정면 성산, 성산할머니, 상촌, 유곡, 백산, 양동경로당 60만 원, 밀양시 삼송건제 20만 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김삿갓 달마선원 20만 원, 밀양시 삼낭진읍 미전보건진료소 10만 2,610원, 합천군 초계면 거동식당 10만 원, 합천군 초계면 동명탕, 초계면 주연가든, 초계면 제1의원, 거창군 남상면 삼화불교 삼불사, 남상면 인불마을에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삼가면 내동경로당, 적중면 월막 친환경 장목반, 적중을 사랑하는 모임, 거창군 송정할아버지 경로당, 송정할머니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실무검증단의 올해 첫 회의가 오늘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엔 부울경 실무검증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일정과 총리실 실무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검증단은 또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최종 보고서가 빠르면 다음 달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 분성산 화재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김해시가 분성산 화재를 수사 의뢰함에 따라 연쇄 방화로 보고 화재 당시 주변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팀을 급파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을 상대로 탐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해시는 분성산 인근에 산불 감시 요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의 조직위원장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참가할 대상자는 박상웅 자유미래포럼 창립회장과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조혜진 전 국회의원 3명입니다. 이번 오디션에서 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조혜진 전 의원이 조직위원장에 선발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월드비전 경남지역본부가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기부 활동으로 모은 성금 6천만 원을 경남교육청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도내에서는 6만여 명의 학생들이 글로벌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2억 4천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인 6천만 원을 오늘 교육청에 기탁해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교복비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성소수자와 노동자, 이주민 등이 함께하는 경남 퀴어 문화축제가 경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 퀴어 문화축제 준비위원회는 오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지역 공동체에서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결정해 다양성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퀴어 문화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중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 2일 창원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빼돌려 KT로 이중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35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한 KT 대리점도 사기를 당했다며 SK대리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가포고등학교의 이전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로 철회한 창원시 북면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면 신도시에는 1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있고 2022년엔 고등학생이 1,000명을 넘어서는데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고교 신설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한 개 학교를 신설하면 한 개 학교는 폐교한다는 학교 총량제 방침에 묶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김해 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03억 원을 투입해 3,432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522개, 17% 증가한 것이며 특히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공공기관 시설 관리 및 거리 환경, 독거노인 말벗 등의 활동에 월 30시간 참여하면 30만 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경남 지역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61%로 2017년 12월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전월보다는 0.9%포인트 줄었습니다. 취업자는 174만 1,000명으로 2017년 12월보다 16,000명이 늘었고 15살에서 64살까지 고용률은 67.2%로 2017년 12월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률은 2.8%로 2017년 12월보다 0.1% 줄었고 전월보다는 0.1%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